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그 가시덤불을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좋은 길을 남들에게 조금 알려주는 데에 성취감을 조금 느끼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가시덤굴 가긴 싫고요. 아, 네. 뭔가 이렇게 안 가시덤굴을 찾아서 여러분 이런 길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그러면 그 완벽해 보이는 이 변호사님에게 혹시 고민도 있나요? 너무 많죠. 저는 뭐 고민밖에 없죠. 삶이 고민이에요. 저는 사실 제 고민 중에 하나 또 뭔지 아세요? 우리 소장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고민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 고민해서 너무 많이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들 앞에서 야,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네. 비슷한 분들과 얘기를 많이.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동료들과 맞습니다. 고민을 나눈다. 고민을 나눈다. 네. 두 번째 고민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앞으로 가족의 애는 뭐 어떻게 키울지, 애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울지라든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지라든지, 일이라는 괴물한테 먹혀가지고 맞아요. 나를 잃게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느꼈고 어젯밤에도 느꼈고, 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생각했어요. 내일 어디 방송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본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롤 했거든요. 롤하고 이제 게임하고 노는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쓸데없이 일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똑같습니다. 뭔가를 할 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깔끔하게 딱 처리하는 느낌에서 그렇지, 너무 하기 싫어 이런 고민을 맨날 하고 사는 거예요.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에서는 누구나 힘들다. 누구나 힘들죠. 누구나 힘들고,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실패를 맛보고 살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때는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실패가 많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혁신과 네. 어떤 도전의 아이콘 같지만 아마존이 상장하고 나서 철수한 사업만 71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신에 뭐는 있냐면요, 실패라는 데 두려움을 갖지 말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바로 전환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이 했다는 만용이고요. 네. 그러면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맨날 헤딩했다 머리가 깨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확실한 정보 속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저는 덜 좌절하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일 하니까 너무나 많은 좌절이 있고 막 울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그때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직업적인 페르소나랑 이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한 페르소나는 되게 다른 영역에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직업으로서 고민 안 하는 모습을 갖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의 내면의 모습을 만약 많은 분들이 보신다면은 도네이션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안 됐다. 제 삶은 스트레스 통제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핵심은 실수나 실패가 없지 않고 너무 많고, 근데 다른 점은 인정하시는군요. 그거 자체가. 그게 제 삶의 필요하다. 일부이다. 일부이다. 저는 사실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인데 저는 예술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에서 완벽주의자 카라얀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죽기 88년도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3달 전에 7년도쯤에 낸 음반이 있습니다. 브루크너 7번인가 그랬는데, 네. 진짜 슈퍼 완벽해. 기계처럼 연주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음악이 되게 평온해지고 네. 실수가 나오는데, 네. 그때 저는 불완전성도 삶의 일부라는 걸 네. 느꼈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느꼈는데, 왜냐면은 내가 나를 완벽하게 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반면은 엄격함이 들어있습니다. 비정함이 들어있어요. 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비정함이 들어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똑같이 대요. 내가 한번 실수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똑같은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거예요. 나보다 훨씬 심하게. 저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실수가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방금 완벽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벽주의자 중에서 잘 관리된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압박감이 많은 직업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 완벽주의로서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잘 이걸 압박감을 이겨내고 스트레스 풀한 상황을 잘 이겨내는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만의 어떤 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계기가 있죠. 전 종교인은 아닌데 만화책을 보다가 네네. 일본의 이제 베가본드라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만화를 보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정신적 스승이 다쿠왕, 그 단무지 만드신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엉뚱하게 만화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과 나는 하나다 이래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에 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정조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종교
극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그걸 네. 받고 뭔가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는 좀 더 진실에는 가까울 것이다. 진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내 삶이라는 게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완벽할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난 얼마든지 자유로워도 된다. 라는 거를 너무 철학적인 그게 얘기하다가 언제였어요? 그게 대학생 때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거를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진짜 초 단위로 살아야 될 때였어요. 1차 시험까지 2달 남았고 재적당할 때 재입학하고 2달 남았을 텐데 진짜 그때는 시간을 딱딱 쪼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완벽에 완벽을 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정도 깊어지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라는 거 알겠어요. 완벽하면 다시 안 완벽으로 돌아가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완벽하려면 안 완벽한 것도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틈이 있어야 스펀지가 존재해 충격이 흡수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됨으로써 이제 인생이 평온해졌죠, 되게. 그리고 이제 주변의 실패 사례를 되게 많이 분석을 했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수험생들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 실패 사례만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도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살더라고요. 주로 음악 얘기지만 뭐 록밴드인 퀸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레드 제플린 마약 먹고 노래 부르고 퀸도 보다 보면은 맥큐리가 이제 일본쯤 오면 투어로 오면은 아시아에 오면은 얘가 아시아를 우습게 본 건 아니었겠지만 목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막 음정도 안 맞고 그래도 전설적인 밴드고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번의 실수를 딛고 수백 번의 시도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한 번의 시도에서 끝난 사람이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100개 중에 1개 실패한 게 아니라 난 1개 중에 1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 자신의 규정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한 번의 실수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도 나보다 훨씬 엉뚱한 실수를 많이 했어. 그치만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라고 저는 좀 그런 식의 자위를 많이 했죠. 상당히 일찍 깨달으셨는데 대학생 때 25살. 제가 책을 좀 더 빨리 썼더라면 제 책을 읽어보시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느끼셨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위인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나로 느꼈다. 변호사님의 실패 사례는 혹시 하나 정도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저도 뭐 일단 수능을 제가 원했던 것만큼 못 쳤던 거. 제가 이제 120점 만점 시대예요, 국어가. 그래서 90점 받았거든요. 90점 받고 재수에서는 더 엉망이어서 88점인가 받았어요. 친동생이 저보다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친동생이 거의 100점을 넘게 110점 가까이 받았는데 그래서 집에 동생이 저보고 웃으면서 재수는 왜 했냐 그러더라고요. 재수해요. 그래서 사실 공부적인 실패들도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꼽기 어려울 정도 실패가 많아요. 오늘도 실패였고 어제도 실패였고 근데 항상 그 실패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실패의 삶이기 때문에 끄집어낼만 실패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 성공한 게 몇 개 없다. 성공한 게 몇 개 없어. 진짜 성공한 게 몇 개. 그리고 저는 뭐가 있냐면요. 너무나 운 좋게 얻어 걸려서 유튜브 한 것도 진짜 우연이었는데 유튜브에 시대가 왔고 그래서 제가 진짜 우연이 된 거지. 저는 항상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어요. 뭔가 나에게 이런 운기라고 그러잖아요. 운기가 안 찾아온다면 내가 과연 지금 같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런 운을 불러들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있을까? 그것들을 자꾸 점검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초연해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수 머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꾸 돌아서면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뭔가 이 부분 더 했어야 되는데 영상을 올렸을 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뭔가 글을 하나 써도 이거는 왜 이럴까? 근데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살 수 없어서 저는 점차적으로 무뎌지고 있죠. 그조차 나의 일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의 또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사실은 제적당했던 게 인생의 사실 아찔한 실수였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적을 당했어요. 제가 이제 학적 관리를 진짜 너무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적을 당해서 이제 가까스로 재입학을 했는데 재입학이 되고 나니까 사법시험 2차까지 2달 남았고 그다음에 그걸 치고 나면은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사법시험 2차를 치는데 저는 이제 다음에 2차 두 번을 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2차를 치려면은 군대를 재수를 했고 2년을 제가 중간에 휴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학원을 가야만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였거든요. 첫 번째 사법시험 1차를 2달 만에 붙을 것. 그다음에 3달 만에 2차를 붙을 것. 이게 첫 번째 선택지고요. 2달 만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선택지는
1차를 2달 만에 붙고 그 다음에 학점을 1학년 거부터 다시 4학년까지 다 딴 후에 대학원에 합격해서 나머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준비해서 2차가 될 거. 둘 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거는 3개월 준비해서 2차를 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차 과목이 4과목이 늘거든요. 주관식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확률이 높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6개월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적의 기적을 뚫고 계절학기 다 듣고 2학기 만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대학원 면접까지 통과를 하고 그게 11월 초에서 11월 중순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월 중순에 시험을 치는데 6개월에 제가 준비했을 때 보통 3월쯤에 2차를 준비를 합니다. 2월에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쟁자보다 한 8개월 정도 늦었잖아요. 그렇네요. 7, 8개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많이 쫄리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선뜻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나 실수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이 있고 네. 거기서 자기 한계를 규정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끝이다 내지는 여기가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한 발을 더 내딛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상황, 바뀌지 않는 상황과 이거를 받아들이는 내 세계를 분리를 해서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이다 나 인식을 바꿀 수 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 그로 인한 결과들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우울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더 할 동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가장 큰 교훈은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거는 힘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최종 목표는 뭐세요? 최종 목표는 네. 사실 이 모든 거를 공유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고 저는 다른 분들이 조금 네.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다. 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뭐였냐면은 게임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네. 제가 공략집을 써서 올렸는데 사실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이트를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았지만 네. 이 사람들하고 비하면 초라한 느낌이었는데 되게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댓글이 아니 어떻게 이런 공략이 있냐 이러면서 그때 야 뭔가 너무 재밌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노하우가 보잘것없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지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맛을 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꺼려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하는 것들을 체험해보고 제가 내지는 정보를 얻으면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에 관한 거든. 그래서 저는 요즘엔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와인 먹으면서도 나중에 내가 만약에 마스터 오브 와인이나 또는 뭐 그게 못하더라도 누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이건 어떤 와인이야. 되게 쉽게. 이름도 어렵고 그런데 야 이거 보면 여기 써 있는 게 횡성한우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게 뭐 지평 막걸리야 이거 똑같은 거야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 머리가 좀 뚫리는 기분이 좀 들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쓸데없는 거일 수 있습니다. 오지랖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그 가시덤불을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좋은 길을 남들에게 조금 알려주는 데에 성취감을 조금 느끼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가시덤굴 가긴 싫고요. 네. 뭔가 이렇게 안 가시덤굴을 찾아서 여러분 이런 길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제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법시험을 칠 때 저는 이제 학원 강의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고 학교는 제적을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꼭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했던 방식은 외국의 공부법이었는데 네. 너무너무 국내 법과는 달랐지만 너무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은 희생과 고통, 인내를 감내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앉아가지고 모든 커리큘럼 다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된다. 되겠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닌 길도 있더라고요. 이 어떤 인지 비용을 줄이는 것도 내가 좀 어떻게 보면 기여 아닌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한 꼼수? 이런 걸 알려주는 전략집, 가시덤불 안 공략집. 갑니다. 네. 가시덤불 안 가요 저는.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더 좋은 거를 길이 있다. 가시덤불 없는 길이 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 네, 가시덤불 옆에 보면 새길 하나 있다. 이런 거를 찾는 게 저의 재미, 행복이죠.